대중들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펀더멘털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국가 단위든 기업 단위든 뭐 일본의 상장사들도 이미 지금 현물 비트코인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민연금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400억 이상 매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스위스랑 아마 노르웨이 쪽이 중앙은행일 거예요. 그쪽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투자자가 9월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9월달이 수익률 기준으로 아마 높지 않았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솔직한 얘기인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사실 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중들이 이때 어떻게 반응했다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데, 진짜 단적인 예로 기상청 우리가 데이터를 막 100년치, 200년치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내일 날씨를 못 맞추고 거의 실시간 중계를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9월이라서 뭔가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낮으니 그래서 좀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펀더멘털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또 국가 단위든 기업 단위든 뭐 일본의 상장사들도 이미 지금 현물 비트코인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민연금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400억 이상 매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스위스랑 아마 노르웨이 쪽이 중앙은행일 거예요. 그쪽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실상 1억 기준으로 뭐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표현하면 마이너스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자산이 그냥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20% 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라서, 뭔가 그런 부분에 가격이 떨어졌다, 오르지 않았다,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격은 좀 지지부진한데 실제로 이 자산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고, 또 수요 측면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중국도 이거 약간 루머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 금지했던 것들 뭐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약간의 근거 없는 루머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전 더 많다라고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9월 달에 아마 금리 인하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오히려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4분기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았습니다. 아마 10월, 11월 달이 가장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해마다의 이슈가 사실 다 다른데, 뭐 작년 기준으로는 따지면은 사실 블랙락에서 이제 현물 ETF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서 딱 올랐던 부분이라서, 올해도 만약에 미 대선에서 뭐 누가 될지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고 또 우호적인 부분들, 이 좀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X 거래소에서 이제 파산하고 채권자들한테 현금으로 돌려주면 그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게 그냥 비트코인 개수로만 따졌을 때 금액이 뭐 한 15만 개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100% 비트코인으로만 올지 뭐 알트코인까지 다 흩어질지 이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사실 예상되는 호재는 호재가 아닐 수가 있고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빅 뉴스가 터져야지만 이 호재든 악재로든 반영되는 거잖아요, 가격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정 통화의 가치 훼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찾을 것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고민해 보면 좀 비트코인으로 자연스럽게 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직장생활을 10년 했지만 직장인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전 DCA라고 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고요. 대신에 이거는 뭐 권장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옵션으로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일 수 있겠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꾸준히 매수하다가 그 어떤 특정 이슈 때 폭락을 많이 하면 전 대출을 받아서 그때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전략, 그러니까 DCA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긴 호흡으로 어차피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당장 한두 달 더 다니고 그만두고 이런 건 아니니까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월급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이제 저는 뭐 물려받을 돈이 없다 보니까 100% 월급만 가지고 뭐 주거든 뭐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 시점에 지금 제 또래 분들이 두 명이서 사실상 아파트 한 채를 연끌하고 나면 결혼을 해서 연끌을 하고 나면 사실상 다른 투자 여윳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융 자산에 부동산 투자하듯이 투자하겠다 10년 동안 이렇게 마음을 먹고 현금 비중 아예 빵원으로 놓고 매 월마다 100% 이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을 이제 모았었고 이 폭락이 왔을 때는 우리가 부동산 살 때도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똑같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시점에서도 한번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자산들을 조금 담았었고 이제 2022년 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이제 디지털 자산이랑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도 사고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그때 위주로 좀 담았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두 번의 대출 통해서도 좀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적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줘도 뭐 한 7%가 안 되잖아요. 사실상 특별 금리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가가 1년에 한 7, 8%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요. 계산하기가. 10년에 보통 2배, 3배 정도 우리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도 10년 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사실 물가 상승만큼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적금은 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고 사실상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돈이 깎여나간다, 구매력이 깎여나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가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0%다 투자하고 폭락하면 대출 받아서 사고 딱 이 두 개 정도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독 비트코인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투자 원칙이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의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 영업 담당하면서부터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공급은 제한적인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 또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미국 관련된 ETF 투자도 많이 했었고 반도체 ETF, 뭐 삼성전자나 국내 배터리 종목들도 사실 다 거쳐갔고요.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긴 한데 그냥 매 시점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수요가 더 늘어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좀 꾸준히 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량 기준으로도 알트코인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움직임을 쫓아서 차익을 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런 류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시장의 성장을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장격인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사실상 가장 수익을 많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옵션 중에서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사실 투자는 비트코인으로 해도 실패할 수 있고 뭐 알트코인으로 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춰가지고 투자에 성공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성과가 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역량이 없었었고 실제로 저도 그런 투자를 여러 번 시도했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안 파는 투자가 저한테 가장 맞았었고 대신에 그 초과 수익을 사실 내야 되잖아요. 이게 30년 뒤 부자가 되는 게 우리 기준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해칭할 수 있는 거는 폭락이 왔을 때 근데 펀더멘털의 변동이 없었다면 제 안정적인 이제 직장인 신분을 활용해가지고 그동안 5년 동안 적립식 투자한 금액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사실 저는 더 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 살펴보면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에 대한 꾸준한 공부를 했었던 게 하나 도움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폭락이 왔을 때 이걸 사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잘 맞아 떨어졌고, 또 인사이트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자산을 보는 안목이 좋았고 운도 좋았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뭐 저도 사실 제가 평생 놀 정도로 돈을 벌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30대 중반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뭐 도전할 정도의 자산은 갖춰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구독자분들이 그냥 하나의 사례로서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퇴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 모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만 10년 정도, 이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이게 회사라는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는 것 자체가 사실 딱히 제가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차피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그냥 좀 힘들더라도 회사를 다니자라고 저는 이제 다짐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 기준에는 사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출 없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아보자였었어요. 사실 저의 생각은. 그래서 저도 제가 책을 2권이나 쓰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예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좋은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때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사실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냥 시험에 대한 경쟁만 했지 각자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실 처음 계획은 좀 막연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모으면 제 기준에는 10년 정도 딱 하면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2번의 대출을 했었던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다른 투자를 통해서였지만 어쨌든 대출까지 다 갚고 지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산까지 축적이 되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제가 딱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가지고요. 그냥 월급 100%, 시드의 저의 100%는 월급이랑 이제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이 100%고요. 말씀드린 대로 2번의 대출, 코로나 시절에 한 번의 큰 대출과 2022년 말부터 요 사이에 그 2번의 대출이 저희 주요 그 시드였었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은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 매매 가격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지금 이상이니까 사실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서울 아파트를 사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저는 비트코인으로 다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걸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이게 2배가 올라서 22억이 되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승률이 10년 동안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해?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저라면은 저의 계획은 월에 200만 원짜리 아파트 월세를 10년 동안 지출하면은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게 3배만 올라도 사실상 훨씬 더 높은 수익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매수는 사실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조정장이나 하락장일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당장 2배 간다고 해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할 만큼 현재 많이 모은 분들이 저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21년 말 정도 됐을 때도 사실 자산이 꽤 있었다가 한 번도 팔지 않아서 쭉 떨어지는 동안에 반토막 이상이 또 났었거든요. 그때는 2번째 이제 폭락장일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하락장이죠. 그 2번째 때. 그때도 제 블로그에 보시면 거의 뭐 우울증 환자처럼 너무 힘들다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조롱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그럴 줄 알았다.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가는 동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는 펀더멘탈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FTX 거래소가 터진 거지, 그러니까 금은방 하나가 없어진 거지, 금이 없어진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다 던지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국내 주식 갖고 있던 것도 거의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샀고, 또 떨어지면서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샀는데, 멘탈 관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직접 실제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야 좋은 자산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데, 그 괜찮지 않음을 계속해서 견디면서 공부하는 그 좀 동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서 공부를 했는데 펀더멘탈도 이상하다?
그럼 그땐 팔거나 리밸런싱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찾게 됐었고 흔들렸지만 팔지 않고 더 모아갈 수 있었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락장의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은 공부를 좀 더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확신이 생기거나 그러면 꾸준히 계속 현금으로 모아보셔라.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자산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쌀 때 계속 많이 사야 되는 거죠.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좋은 자산에 적립식으로 장기간 투자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그 좋은 자산을 찾는 거, 그리고 좋은 자산을 쌀 때 사는 거, 떨어졌을 때 많이 사는 거, 딱 이 세 개밖에는 없다 생각해가지고 대신에 저는 사실 비트코인에만 몰빵했던 건 아니었어요. AI 주식도 같이 투자를 했었고 테슬라도 투자를 했는데 그 시점에 제 기준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꾸려가지고 리스크 관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르면서 지금은 테슬라 좀 덜 올랐고 나머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비트코인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지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자산을 찾고 공부하고 펀더멘탈 변동 없으면 더 사고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